개원은 개고생.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3부까지. 근데 사실 직원 얘기는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밤새 토론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도 한 달 전에 질문지를 드리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엑기스만 1, 2부에서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저 행사했던 것들 정말? 아무거나 챌린지 병원에서 했었고 대단하십니다. 워크샵 갔었고 우리 파주에 있는 서울 365 외과의원이 직원들 이벤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한 번씩 사진 찍어서 공유하곤 해주시는데 정말 직원 관리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이런 병원은 없다.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 정말.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장편환외과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학문외과 전문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개고생 진행하고 있는 이성근이고요. 안녕하십니까. 파주 서울 365외과 장태영입니다. 자, 이제 질문 3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과급이 음흠.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음흠. 줘야겠죠. 동기부여하는 방법 중에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 네. 네, 인센티브 찬성. 네, 네. 인센티브도 있고 저희는 뭐 예를 들면 좀 다양하게 올해는 좀 다양하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뭐 뮤지컬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문화혜택. 뭐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든지 아까 헬스장 얘기도 나왔고. 네, 운동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너무 많으면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나요? 병원 경영에? 제가 안 가져가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병원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제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새로운 변화를 느껴보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직원들이 잘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병원이 잘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병원들이 많고 제가 겪었던 많은 병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실망했던 병원들이 많았고 의료진인 저조차도 그렇게 실망하는 병원이 많았는데 사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렇게 3년 하시고 그 투자가 괜찮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나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좋은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제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현재 진행형 제가 뭔가 눈에 띄는 변화와 내가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 했다라는 뭐 자랑할 만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편환외과가 직원 복지 측면에서는 우리 PD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병원이었는데 오늘 그 타이틀이 뺏겼습니다.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우리 장태영 원장님을 통해서 과하지 않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네. PD님이 진짜 그 정도로 이렇게 복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면 인센티브 말고 혹시 다른 복지를 해주시는 게 일단 인센티브가 많죠. 인센티브가 많고 네. 금액 하여튼 많이. 예. 저는 1년 동안 되게 고마웠어요, 직원들이. 일단 고객들이 안 올까 봐 불안도 했지만 직원들이 그만둘까도 불안했는데 그래서 되게 고마워서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감사의 표시는 돈으로 하라. 그래서 열심히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뭐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시간적인 정태 중요하다. 최대한 지켜주려고 노력했고 병원이 좀 한가하면 좀 일찍 보내주는 그런 것도 했고 이제 먹는 거 빵빵하게 먹는 거 빵빵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직원실 냉장고에는 항상 가득 차 있고 뭐 원하는 거 다 사주고 한 달에 뭐 먹는데 한 150만 원씩 1인당 거의 뭐 20만 원 가까이 들고 최근에 이제 옷 겨울에는 롱패딩 50만 원 넘는 거요. 뭐 1인당 다 맞춰주고 병원이 잘 되시니까 아니야. 저도 롱패딩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번 여름에 바람막이 한 13만 원 정도 하는 바람막이 또 다 사고 저도 바람막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원하는 것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봉급 좀 올려줬어요. 중간중간. 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팀장님은 한 3번 올렸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제가 아직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야, 이거 뭐 직원들에 관한 휴게 공간은 정말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참, 우리 다시 돌아와서 네네네. 동기부여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거 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좋다고 아까도 뭐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지만 네. 원장은 알아서 그냥 하고 밑에서 네. 네, 중간 관리자한테 역할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는. 네. 그리고 이제 인정과 칭찬 이런 것도 동기부여가 많이 되지 않나요? 그럼요. 얼마나 칭찬해 주세요 직원들한테? 칭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제가 칭찬을 안 하는 편에 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본인들도 원하고 저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욕심이 많아지다 보면 아 이렇게까지 더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면 사실 칭찬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어떠세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나요? 아니면 칭찬과 격려가 같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칭찬과 아니, 격려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채찍, 칭찬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 되나요? 채찍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줄여야겠지만 있을 땐 있어야 된다. 우리 병원의 팀장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좀 원장이 좀 뭐라 하라고 직원들한테. 네, 뭐라 하는 거 저는 네, 필요하다고 저는 사실 안 하거든요. 자기 발전을 위한 지원 이런 것도 동기부여가 많이 되겠죠? 그럼요. 시간적인 배려, 보상, 칭찬, 팀워크 이런 것도 동기부여를 많이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이 한 3년 해보시니까 동기부여 측면에서 가장 권장드리고 싶은 3명에서 5명 직원인 병원에 있어서 동기부여. 뭐 말씀하셨듯이 사실 돈과 시간이 아닐까요?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직원분들이 원하시는 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돈과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하는 입장에서 그 조율을 얼마나 잘해내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돈과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트렌드를 좀 바꾼 게 자기 발전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상급자들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게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을 해주는 걸 동기부여하는데 올해 목표로 좀 잡고 있어서 뭐 인센티브와 시간은 당연하지만 저희가 이제 경영팀을 따로 분리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영팀을 따로 분리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경영본부장을 닮고 싶다. 저희는 경영본부장님이 여자거든요. 근데 젊은 이제 뭐 병원 경력이 없는 회사에서 일했던 분인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어린 친구들이 배우고 싶은 점이 많다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계속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생기더라고요. 롤 모델로. 네, 롤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가지는 성취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결론은 인센티브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책 선물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직원들한테 한 달에 한 권 원하는 책 주문해서 읽게 하는데 의외로 직원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토요일 날 이제 일 마무리할 때 뽑기 하거든요. 뽑기. 저도 한번 해보겠어요. 뽑기. 배울 게 많네요. 뽑기 해가지고 1등 뽑으면 10만 원 주고 이게 이제 뽑기판이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1등은 하나거든요. 그래도 지금 뭐 많이 뽑으면 뭐 8만 원, 9만 원 이런 거 뽑아가고 의외로 직원들한테 홍이 좀 네, 이제 한 주 마무리할 때 고생했다고. 돈 많은 병원. 아, 좀. 돈 많은 병원. 자, 이거 이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방법 저는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는 워크샵과 팀별 회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려고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 수 있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팀워크 얘기만 해도 사실 1시간이 좀 넘을 텐데 일단 그 제가 세부적인 질문은 직원들을 멀티플레이어로 만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전문 영역으로 만드는 게 나아요? 저는 처음에는 멀티플레이어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멀티플레이어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와중에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트러블들 예를 들면 내가 왜 여기 가서 일해야 돼요? 제가 왜 여기 가서 일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스페셜한 직군들은 가능하면 스페셜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멀티플레이어로 조금만 그래도 백업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멀티플레이어 가능하면 스페셜하게 갈 수 있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 사실 저는 멀티플레이어로 가는 거를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 자신도 멀티플레이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멀티플레이 뭐 지금 저희 병원에 여러 개를 하시죠? 검진도 하고 여러 개를 수술도 하십니다. 하고, 네. 클리닉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멀티플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병원은 스페셜한 분들은 이제 스페셜하게 가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신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을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빠졌을 때 다른 사람이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병원 전체에서 다른 백업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요. 한가한 시간도 있고 한가하지 않은 시간도 있고 백업을 들어올 사람도 있고 못 들어올 사람도 있고 어느 부에 뭐 일이 몰릴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 부분은 백업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처음에 했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특화 스페셜리스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술은 수술, 내시경은 내시경, 외래는 외래 파트가 전문가 영역이 좀 집중화될 수 있게 결국 병원을 경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멀티플레이어를 해서 백커버가 가능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직원이 조금 늘어나면서 요즘에는 다시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 3명을 찡박아 놓고 메인으로 킵 시켜놓고 나머지는 멀티플레이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팀워크에서 두 번째 세부 질문은 썩은 과일은 골라내라. 동의하십니까? 진짜 썩은 과일은 진짜 썩은 과일은 골라내고 조금 썩은 거는 살짝 싸고 보이면 파내고 네. 그렇게 해야죠 뭐. 진짜 썩은 과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까 팀워크를 완전히 깨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성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워크를 깨거나 예를 들면 저희도 한번 이벤트가 있었는데 상급자한테 대들거나 아니면 원장한테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강력하게 조금 예의에 어긋나게 피력하는 경우에는 제가 뭐 같이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능력이 굉장히 특출해가지고 저 사람 없으면 일이 잘 안 되고 또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직원이 있을 때 근데 이제 팀워크는 깨고 그럼 그 직원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뭐 재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고민해서 처음에는 데리고 갔대요. 처음에는 재계약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안 되더라. 그래서 진작에 내보내는 게 더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팀워크를 깨는 직원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골라내야 되지 않을까. 이 한 문장에 생각이 여러 가지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아까 원장님 그 팀워크를 위해서 쪼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새로운 시도인데 일부러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또 쪼개 보시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저희 이제 과정들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아직 저희 병원이 저도 어린 오너고 직원들도 다 굉장히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초반의 직원들이 어린데 직원의 팀의 수가 너무 많으면 그 팀의 수장들이 직원들을 관리하기가 어쨌든 저희 직원들은 다 직원들의 수장도 다 처음 해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팀원의 수가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픈하고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수장하고 팀장하고의 능력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팀워크가 좀 단단할 수 있게 한 4명 정도 단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능력 있고 적극적인 친구들이 수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 근데 하지만 실장을 팀장으로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조직을 쪼개서 팀장이 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쪼개는 거 좋아요. 쪼개는 것도 팀워크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책에서도 소개하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너무 쪼개면은 각자 노는 거를 어떻게 공유하기 위한 어떤 절차는 어떤 거를 수장들끼리는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뭐 예를 들면 이제 회의를 하거나 이제 할 때는 각 팀의 수장들끼리 공유를 하고 그런 각 팀의 수장들을 공유할 수 있게 본부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각각의 팀의 수장들과 개인적으로도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팀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회의 시간도 굉장히 많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려고 해요. 매일 회의를 뭐 하루 한 10분 정도씩 하시나요? 매일 하진 않습니다. 저는 직원이 많고 팀이 많다 보니까 실장단 회의, 팀장단 회의, 분기 보고 뭐 원장단 회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주에 1회에서 2회는 계속 회의들이 있게 되죠. 직원들 회의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팀장이나 실장급들쯤 되면 회의들 책임감이 좀 있어서? 네, 책임감이 있어서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직원들은 회의를 하는 것 자체에 좀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경우도 보이죠. 전체 조회하세요? 직원들 다 모아놓고? 아니요, 저는 시시때때로 하는데 뭐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네, 분기에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제가 아는 원장님은 매일 아침에 직원 다 모아놓고 조회를 하세요. 그런 것도 굉장히 제가 시도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인데 뭐 아침에 다 모여서 우리는 오늘 할 수 있다 뭐 이런 구호 외치는 거 이런 거 이제 뭐 이마트 가면 다들 아침에 인사하고 뭐 방송 나오고 춤추고 뭐 이랬던 것처럼 그 원장님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집에서 출근을
했는데 계속 그 생각이 집에 있을 수 있으니 아침 조회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서 병원에 집중하게끔 만드는 방법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안 하고 있는데요. 저도 안 하고 있어요. 네, 너무 봉건적인 그런 좀 이미지가 있어서. 근데 팀장들 회의는 중요한 것 같아요. 팀장급, 실장급 회의는 중요한 것 같고, 결국 제가 해보니까 원장이 모든 직원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중간 관리자 직원한테 얘기해서 뭐 그렇게 3명이라 그러면, 직원이 3분이시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분하고만 얘기하고 그 한 분이 밑에 직원들한테,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중간 관리자의 권위도 쓰고 그다음에 책임도 좀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원장도 좀 덜 피곤한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초반에는 네. 12명을 진짜 1대1로 굉장히 다 대면해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대화하고 컨트롤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저희도 시간이 지나고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지금은 본부장이 제 경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맡고 있는데 그 사람과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병원을 신격화하고 싶은데, 예전에 들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 남들이 이 사람이 신이다, 누군가가 이 사람이 신이다라고 하면 네. 그 말을 믿는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경영을 초반에는 1대1로 하고 지금은 어떤 대리자가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이 중간 관리자라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어필해주고 나와 어떻게 소통하고 직원들과 소통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 관리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케이. 약간은 이제 조직이 수평적인 조직인가요? 아니면 수직적인, 어느 게 더 낫나요? 팀워크를 위해서는? 저는 수직적인 조직이 낫다고 봅니다. 팀워크를 위해서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대화라든지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수평적인 조직이어야겠죠. 네, 근데 조직을 컨트롤하는 데는 저는 수직적인 구조가 필요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가치관이나 뭐 전체적인 팀워크는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책에서는 수평적인 구조가 좋다라고들 언급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그 썩은 과일을 골라낼 때, 아주 썩은 과일을 골라낼 때 직원을 잡음 없이 퇴사시키는 그런 노하우가 있나요? 노하우는 아니고, 저희도 그냥 아주 썩은 과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랑 팀워크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퇴사시킬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퇴사는 안 시켰어요. 한 번도 퇴시킨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다 나갔죠.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나가더라라는 거고, 아니면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됩니다. 고민되면 안 하셔야 됩니다.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자,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장태영 원장님한테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매뉴얼이 필요한가요? 직원 관리에 있어서 매뉴얼. 매뉴얼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들고 싶은데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저희도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들이나 팀장들이 신입 직원을 교육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매뉴얼을 만들려고 계속 시도를 했었고, 조금씩 저장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나 아직 정식으로 이게 매뉴얼이다라고 내보낼 만한 매뉴얼은 없으나, 저는 매뉴얼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작업들도 계속 저희가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뭐 매뉴얼이라는 게 뭐 그닥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표준 진료 지침인 거죠.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장편외과에 왔을 때 치질 환자가 오면 뭐 약속 처방이 있잖아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한 달만 있으면 직원들이 이제 다 알게 되는, 그래서 원장님이 이거 할 거야, 이런 예상을 하는, 뭐 그런 게 또 매뉴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 관리 매뉴얼, 그런 건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환자가 뭐 내시경 중에 산소 수치가 떨어졌을 때 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매뉴얼도 좀 있는 거고. 직원 관리의 매뉴얼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선생님 만들고 싶은 직원 관리 매뉴얼은 뭐 있어요?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전화 왔을 때 전화 상담에 대한 매뉴얼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싶은 거고. 맞아요. 저는 친절 교육 매뉴얼 만들고 싶은데, 아까 우리 잠시 얘기했지만 친절 교육은 하세요? 저희가 친절 교육을 따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는 느낌은 드시죠? 제가 사실 원장님처럼 돈이 많으면 한 달씩 그만. 진짜로 믿겠다 좀. 아유, 우리 좀 편집. 직원들 한 달씩 좀 외부로
보내서 다른 데 보내서. 네, 저는 적어도 어떤 친절 교육이라는 거를 몸으로 습득하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최소한 일주일, 좀 적당하게는 한 달 정도의 CS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내가 어떤 뭐 점심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친절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냥 와서 해주는 CS 교육은 우리도 몇 번 해봤지만 사실 그게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충분히 그럴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저도 아직은 못하고 있고, 친절 교육을 제가 아까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CS 교육은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은 그런 식의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한 사람씩, 아니면 한 팀별로 뭐 이렇게 보내서 하고 싶은데, 사실 병원이라는 곳이 보험 진료를 보는 곳이 아시겠지만 뭐 수가나 이런 것들의 문제로 봤을 때 수익이 막 많이 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기업적인 시도까지는 제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원을 친절하게 만들려면 가장 좋은 서비스를 경험하게 만들려고. 호텔 이런 데 가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끔 만들어주면 직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도를 좀 했죠. 예를 들면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와라라는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도움이 됐나요? 네, 피부 뭐 도움이 많이 되죠. 뭐 예를 들면 경쟁병원, 우리의 경쟁병원, 잘 나가는 지역 내에서 잘 나간다는 병원들에 가서 뭐 환자인 것처럼 가서 한번 받아보고 와라라는 시도들은 많이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뭐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가야 될지, 호텔까지는 전 아직 못 가고 호텔까지는 못 가고, 다른 병원에 잘 나가는 병원들이 왜 잘 나가는지 한 번쯤 가서 보고 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시도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직원 관리 얘기를 오늘 뭐 쭉 나눴는데요. 사실 직원 관리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답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교육을, 육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사실 그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내한테 적용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직원 관리도 그런 것 같아요. 책에서 아주 많은 책들에서 직원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고, 경영은 이렇게 하는 거고, 조직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고, 병원 경영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한테는 좀 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내한테 다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또 원장님만의 스타일대로 직원 관리를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장태영 원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도 오늘 좀 깨달았고 또 많이 배워가는 것 저도 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직원 관리는 끝이 없는, 풀지 못하는 난제임에도 분명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고민하시면 최선의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 누구도 정답이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원장님만의 답이 나오지 않을까. 원장님의 병원에서 원장님만의 답으로 직원 관리의 솔루션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 마지막으로 직원 관리 얘기를 쭉 나눴는데, 직원 관리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의사들 위해서 한마디로 뭐 이렇게 짧게 한 3분만 주신다면? 그 직원 관리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문제라서, 진짜 이 사람을 직원으로 생각할 거냐, 진짜 파트너로 생각할 거냐, 그 문제가 굉장히 큰 결정인 것 같아요. 어느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직원으로 생각하고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오너로서 파트너로 생각하고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느 게 더 잘 된다라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제 멘토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했던 말을 저는 가슴속에 좀 잘 간직하고 있는데, 직원은 모시는 거다. 오너는 직원을 모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주면, 사실 주는 만큼 제 스트레스는 적거든요.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마음이 편해야 어떤 일들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도 마음이 편해야 같이 더 오래 가고, 병원 운영이라는 게 재밌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저는 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마음 편해야 되고, 그러려면 직원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고생 파트 2를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했어요. 파트 1은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좀 나와 있거든요.
입지 어떻게 하고 인테리어 어떻게 하고 뭐 직원 어떻게 뽑고 장비 어떻게 세팅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좀 경험해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만 해도 듣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제 파트 2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마케팅이나 직원 관리나 또는 이제 앞으로 얘기할 병원 관리나 조직 관리는 진짜 의견이 100이면 100명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개고생 2에서 파트 2에서 네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좀 공유하다 보면 듣는 여러분들도 나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역시나 정리가 좀 될 것 같고 또는 벤치마킹도 될 것 같고 생각이 확립이 좀 될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끝까지 가실 것 같습니다. 왜 그 옛날에 대한항공 너 어디까지 가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개고생이 어디까지 갈까 사실은 고민이 좀 많고 어떤 형태로 얘기를 풀어낼지도 사실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클로징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학문 외과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장편한 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이고요. 개고생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파주에서 서울 삼육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장태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